수심을 한 바닥에서 요쪽 공간에 비강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밀어넣어 쭉쭉 튀어나오거든. 그 잘 밀어놔야 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디디입니다. 자, 오늘은 무늬오징어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형님들, 무늬오징어 낚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이거 아닌가요? 이거 축축 그죠? 액이라는 무늬오징어용 루어를 이용해서 샤클이라는 액션을 넣어서 무늬오징어를 잡는 에깅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무늬오징어 낚시는 에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미끼를 이용한 낚시 방법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늬오징어 생미끼 낚시를 얘기를 할 때 야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무늬오징어 생미끼 낚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엔하고는 살짝 구분 지어서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두 개가 좀 다른 낚시인데. 그래서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엔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엔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야생 원숭이라고 나와요. 야행. 그리고 수동 케이블카를 또 야엔이라고 불러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줄을 이어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케이블카 있죠. 수동 케이블카. 그걸 또 야엔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본에 옛날에 그 일본 원숭이들이 있었잖아요.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줄을 잘 타고 다니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케이블카도 야엔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케이블카를 야엔이라고 불러요. 무늬오징어 낚시 야엔도 이 케이블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딱 이 케이블카 방식이거든요. 살아있는 정갱이 꼬리에다가 바늘로 꿰가지고 살려서 보내면은 무늬오징어가 이 정갱이를 덮치게 되고, 라인에다가 이렇게 생긴 케이블카 같은 바늘을 라인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 보내면은 요 바늘이 무늬오징어 배 밑으로 쑥 들어가서 덜컥 하고 걸리게 되는 그런 낚시를 야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낚시 방법은 생미끼를 쓰는 거긴 한데 이 방법하고는 달라요. 살아있는 정갱이나 죽은 정갱이를 바늘에 껴가지고 찌가 있는 채비에다가 달아가지고서는 던져 놓으면 그걸 물고 가면은 어신이 찌로 전달되고 그걸 보고 챔질을 해서 잡는 그런 낚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바다 찌낚시하고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미끼만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야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무늬오징어 생미끼 찌낚시라고 불러요. 또는 무늬오징어 찌낚시. 이렇게 부르는 게 야엔하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서브젝트를 몇 가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질 수도 있고, 또 서브젝트를 정해놓으면은 형님들 보시기에 또 편할 수도 있고 해서 이야기할 주제를 몇 개를 정해놓고 갑시다. 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장비, 그 다음에 채비, 찌라든가 바늘 종류, 그 다음에 뭐 미끼 다는 법, 그리고 공략 수심층,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뭐 장비들, 기타 장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장비 중에서도 낚싯대. 이 무늬오징어 찌낚시가 아주 선이 굵은 낚시예요. 뭐랄까 좀 투박한 낚시라고 할까요? 사용하는 채비가 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낚싯대도 아주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렇게 기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낚싯대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정갱이를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투척할 수 있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낚싯대라면은 어느 거든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전용대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전용대를 사용하시면은 제일 좋겠죠. 제일 좋고, 전용대가 없어도 여러 가지 낚싯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요게 바다 찌낚시이기 때문에 바다 찌낚싯대 기준으로 한 1.5에서 2호대 정도 쓰시면 돼요.
제가 일본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3호대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1.5에서 2호대 정도면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위에 뭐 카고대도 가능하고요, 원투대도 가능하고요, 뭐 루어대 중에서는 농어대, 인쇼어대, 애깅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어떤 걸 쓰고 있냐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2호 카고대예요. 이제 카고 채비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경이를 투척할 때 그 무게를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2호 카고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원투대예요. 이 원투대가 의외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큰 정경이를 던질 때도 요거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게 이제 루어대들인데, 루어대는 요 인쇼어대 한 10피트 되는 거거든요. 요 인쇼어 때도 쓰고요. 농어 때나 애깅 때, 요거는 애깅 때인데 애깅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요런 것들은 그렇게 멀리 던질 필요 없고, 또 미끼 정갱이를 조그만한 거 쓸 때요, 무게가 좀 안 나가는 그런 정갱이를 사용할 때 요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님들이 갖고 계시는 뭐 범용 루어대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바다 찌낚싯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적당한 걸 골라 쓰시되 그래도 기준이 될 만한 낚싯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기준이 된 낚싯대에 비교해서 낚싯대를 뭐 있는 것 중에 선택하면은 좋겠죠. 그 기준이 될 만한 게 그냥 바다 찌낚싯대 1.5에서 2호대, 길이는 4m 중반에서 5m 중반 사이, 그걸 기준으로 삼고 뭐 비슷한 스펙의 낚싯대를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릴인데요. 릴도 그 전용 릴이 있어요. 무늬오징어 찌낚시 릴 말고 그 케이블카 태우는 그 야엔 전용 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릴하고 다르게 생겼죠. 이게 이제 특별한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클러치 레버라는 것과 이제 리얼 드래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클러치 레버가 뭐냐면 요 뒤에 보면 요 릴 꽁다리 뒤에 이렇게 레버가 하나 달려 있죠. 요거를 이제 제끼면은 스풀의 상태가 이제 프리스풀이 돼요.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풀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무늬오징어가 미끼를 이제 안고 잡아 당길 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면은 이걸 바로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풀의 저항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무늬오징어가 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챔질할 때는 다시 레버를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챔질을 하고, 그리고 리얼 드래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리얼이 흔히 말하는 리어가 할 때 리어, 후면이라는 뜻이거든요. 후면. 이 릴은 이 후면에 드래그 노브가 달려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릴도 보면은 드래그 조절하는 노브가 스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늬오징어하고 파이팅 할 때 뒤쪽을 이렇게 돌려서 오징어의 저항에 맞춰서 미세하고 신속하게 드래그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늬오징어의 차고 나감에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전용 릴이 있으면 편하고 좋겠죠. 근데 저는 전용 릴이 필수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찌낚시에 사용하는 그런 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별 문제 없으세요. 크다. 한 크기는 2500번에서 3000번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왕이면은 스풀이 좀 깊은 거 있잖아요. 루어용의 쉘로우 스풀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 찌낚시에 쓰는 그런 스풀이 깊은 거, 그런 게 좀 좋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쉘로우 스풀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뭐 라인이 많이 감기지 않아서 아주 멀리 원거리 공략은 못하겠지만 루어용 쉘로 스풀의 릴도 뭐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걸로도 쓰기도 해요. 자, 다음은 채비인데요. 채비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채비 구조를 먼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채비의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뭐 엄청 간단한 겁니다. 뭐 찌낚시 좀 해보신 분들이 보면은 뭐야 이거 뭐 특별한 게 없네 딱 하실 거예요. 맨 위에 면사매듭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굿을 끼고 찌 들어가고, 찌검충 고무 하나 들어가고, 뽕돌 들어가긴 하는데 요걸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그 밑으로 생미끼 바늘 하나 들어가고, 그냥 찌낚시 반유동 채비예요.
크게 많은 소품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채널이 루어 낚시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는 이런 소품들을 또 다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소품들을 뭐 크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서 일일이 하나씩 다 구입해도 되겠지만 이 소품 전체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마가츠에서 나온 아오리카 퍼펙트 시카케라는 무늬오징어 찌낚시 세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카케가 장치라는 말이거든요. 장치가 일본에서는 이제 채비를 말해요. 구성품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3호 자립지가 들어있고요. 바늘이 들어있고 그 외에 소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무늬오징어 찌낚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바늘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얘는 지금 Y자 바늘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보면은 똑같이 돼 있고 요 바늘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바늘들은 또 따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을 써봤거든요.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가르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모든 소품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잘 쓰다가 채비 손실을 한번 했었는데 뭐 재구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판매하는 곳이 좀 적어요. 그래서 재구매할 때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온라인 샵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배송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료가 많이 들고 그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마가츠가 이제 제일 판매하는 것도 많고 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근데 형들 중에 나는 다른 소품 다 있다, 찌하고 바늘만 있으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찌하고 바늘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찌는 일반적으로 2호에서 3호 찌를 많이 써요. 근데 저는 3호 찌를 주로 쓰거든요. 전갱이 미끼를 잡아서 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큰 걸 쓸 때도 있고 좀 작은 걸 쓸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큰 걸 쓸 때는 좀 찌가 큰 게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가마가츠 아까 그 세트 첩에 들어있던 거고 요거는 다른 세트 첩에 들어있던 건데 둘 다 3호찌예요. 가마가츠 거는 자립이고요. 얘는 비자립이에요. 제가 둘 다 써보니까 괜찮아요. 둘 다 괜찮긴 한데 조금 더 편한 거는 요 가마가츠의 자립지가 좀 더 편해요. 요 비자립을 쓰면은 어쩔 때는 전기가 너무 작으면은 찌가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봉돌을 한 개 더 달아야 되고 해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자립지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간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케미가 있는 게 좋거든요. 전자케미요. 근데 이 가마가츠 얘는 전자케미찌가 아니에요. 요거 제가 만들어 붙인 거거든요. 요거는 요게 6mm 짜리 케미를 꽂게 되어 있는데 화학 케미를 꽂으면 조금 멀리 보냈을 때는 찌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른 찌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크기를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전자찌거든요. 전자찌라서 되게 편리해요. 찌불 색깔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찌하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찌불을 녹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찌불이 진짜 밝아요. 요런 점은 이 찌가 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찌는 자립이면서 전자케미 기능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따로 구입하시면 돼요. 낚시방 어디든 가면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3호 찌면서 자립이고 전자케미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찌스 거예요. 찌스 거. 그리고 요거는 막대찌인데 요건 제가 산 건 아니고 정관에 있는 넥스트 루어샵 사장님이 저한테 하나 주셨거든요. 요 막대찌가 요것도 되게 좋아요. 원투성도 좋고요. 찌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너울이 있어도 찌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늬오징어 입질이 들어왔을 때 판단하기가 되게 이게 용이해요. 참고로 정관에 넥스트 루어샵 사장님 무늬오징어 찌낚시 하시거든요. 혹시 근처에 사시면은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사장님께서 아마 친절하게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다음은 바늘인데요. 바늘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갱이 미끼를 코바늘에 달아 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갱이 미끼를 대바늘에 관통해서 꼽아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요 코바늘에 달아 쓰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관통해서 다는 방식은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요쪽에 딱 이렇게 앉혀요. 이렇게 딱 앉혀요. 코바늘에 달아 쓰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코바늘을 코에 달았을 수도 있고요, 등에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등에 달았으면 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잘 안 떨어지게 하는 꿀팁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갱이 코끼기 방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끼기 방식은 정갱이가 살아있을 때 쓰는 거고요, 정갱이를 가장 오랫동안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갱이 콧잔등에 자세히 보면은 콧구멍이 있어요. 여기랑 반대편 여기랑,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콧잔등 요쪽 공간에 비강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한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오면은 비강 공간을 통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뭐 신경이나 뇌 같은 걸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갱이한테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두면은 정갱이가 물속에서 오래 살아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코끼리 바늘을 이쪽 콧구멍으로 꼽아서 반대쪽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등깨기인데요. 등깨기는 정말 간단해요. 살아있는 정갱이, 죽은 정갱이 다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죽은 정갱이 쓸 때 이렇게 등깨기를 많이 써요. 죽은 정갱이로 콧깨기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정갱이가 밑에 바늘에, 이 바늘에 이렇게 자꾸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정갱이를 쓸 때는 등깨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등깨기는 아주 간단해요. 요 코바늘을 요 지느러미 밑쪽으로 이렇게 푹 꽂아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주고 이제 높이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늘이 정갱이한테 걸리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등깨기를 하면은 이게 던질 때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 번 던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떨어지게 등깨기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요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쑤시개를 한 개 준비해. 이게 너무 길거든, 이쑤시개가. 대나무 이쑤시개면 좀 이만큼 다 쓸까? 너무 기네. 3분의 2만 쓰자. 아, 그걸 밀어 넣어 반으로 그 위에다 건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밀어 넣어. 쭉쭉 튀어나오거든. 잘 밀어 넣어야 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쑤시개가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쑤시개 밑으로 건다고? 이쑤시개 밑으로 이거를 야, 이렇게 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 빠지겠지. 대박이네. 야인하는 사람 한국 사람 잘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 빠진다고. 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요래가 던져 놓으면 돼. 자, 이제 채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심을 몇 메타에 맞추나 이런 걸 또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긴 해요. 무늬오징어의 활성도, 낚시하는 시간, 그리고 낚시하는 곳의 바닥 지형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심을 몇 메타에 맞출지 결정하는데요. 근데 기본은 수심을 한 바닥에서 1m 정도 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이런데 주로 낮에는 아주 깊이 내리는 편이고 밤에는 좀 많이 띄우는 편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무늬의 활성도가 대체적으로 썩 좋지 않고 밤에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많이 내릴 때는 한 바닥에서 50cm 정도 띄워놓고요, 많이 올릴 때는 표층에서 한 1m 이내권까지 올리기도 해요. 지난번에 무늬오징어 생미끼 낚시에 올렸던 영상은 표층 80cm 정도에서 잡았던 거예요. 왔다.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한 4m에서 5m권에서
저희가 낚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바닥 지형이 그렇게 고르지는 않거든요. 주로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낚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곳은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수심 변화가 2m 이상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바닥 1m까지 내리면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채비가 떠내려가다가 그 브레이크 라인 높은 지역에 탁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낮이라 하더라도 채비를 수심의 절반 정도까지 띄워요. 그러니까 전체 수심이 4m라면은 채비를 한 2m까지 띄워요. 그래야 그 브레이크 라인 높은 곳에 이제 채비가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공략 수심은 변화무쌍할 수 있는데, 기본은 무늬오징어 활성도가 낮에는 채비를 바닥 1m 정도까지 내린다. 활성도가 좋아지면은 중층, 상층 채비를 띄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말이 기타 장비지만 이 기타 장비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뜰채예요. 뜰채. 이런 뜰채가 필요한데, 생미끼 찌낚시로 무늬오징어를 잡으면은 무늬오징어가 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산란철에는 키로가 넘어가는 무늬가 곧잘 잡히거든요. 그걸 드롭봉으로 꺼내려고 하면은 100이면 100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뜰채를 쓰는 게 애써 잡은 무늬오징어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뜰채 말고 갸프도 쓰기도 하는데,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 이런 갸프도 많이 쓰세요. 이 갸프가 이제 크기가 뜰채보다 작고 휴대하기 편해서 갸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는 갸프를 잘 쓰진 않아요. 특히 산란철에는 앙컷 무늬오징어가 잘 잡히다 보니까 저는 앙컷 무늬오징어는 반드시 놓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갸프로 잡으면은 아무래도 오징어가 데미지를 먹어서 살려준다 하더라도 죽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 갸프는 쓰지 않고요, 주로 이렇게 뜰채를 쓰고 있습니다. 여튼 잡은 무늬오징어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이 뜰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입니다. 삼각대가 없으면은 장비를 바닥에다 내려놓아도 상관없어요. 무거우시면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형들. 이렇게 딱 살짝 내려놓을게요. 숯불 안 찍히게끔만 딱 해가. 그러니까 일단 무늬오징어 찌낚시는 이걸 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장비가 무겁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들고 입질을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난간에 기대 놓거나 하는데, 바닥이 굉장히 불규칙할 수도 있고 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삼각대를 쓰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인 경우는 바닥에 내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누군가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삼각대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형님 많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거. 마지막으로 쿨러입니다. 큰 거는 작은 무늬오징어 보관용 쿨러고요. 하나는 미끼 보관용 쿨러예요. 미끼 보관용 쿨러는 이제 살아있는 정갱이를 보관하기 위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정갱이를 쓰면은 무늬오징어의 입질을 더 쉽게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은 것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살아있는 정갱이를 쓰면은 무늬오징어를 유혹하는데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정갱이를 곧잘 쓰는데요. 요게 바낙스에서 나온 건데 5.5리터짜리 쿨러예요. 미끼 전용 쿨러거든요. 기포기는 제가 따로 구입한 거고, 요 기포기 통도 제가 따로 단 거예요. 외부로 기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기포기를 여기서 틀면은 안에서 기포가 나와서 이렇게 정갱이를 오래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 거는 이제 잡은 무늬오징어 보관할 아이스박스예요. 요거는 해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18리터짜리인데, 이제 무늬오징어가 잡아가지고 특히 더운 여름에는 놔두면은 금방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박스에 냉매를 넣고 보관하면은 이제 집에 왔을 때까지 무늬오징어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이런 아이스 쿨러가 있으면 좋습니다. 맞다. 그리고 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요런
캠핑용 의자 하나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늬 오징어 찌낚시가 장시간 기다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자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또 풍광도 즐기고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저 이거 집사람이 알린가? 하여튼 어디서 5,000원 주고 샀대요. 튼튼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앉아보니까 편하거든요. 이렇게 앉으니까 편해요. 요런 거 하나 가벼운 거 갖고 다니시면 뭐 낚시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